여러분 오늘은 철질한 이야기 같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금 그 교육감 선거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감 선거가 간선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우리 교육 민주화에 여러 가지를 기여한 바도 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시민들의 그 뜻이 모여서 교육의 수장을 이렇게 선출한다고 하는 것이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지방 어떤 뭐 자치랄까요? 뭐 이런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도 시대 상황에 맞게 좀 변해가고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이나 부작용도 크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각 시도별로 좌판이 우판이 해서 이 파가 나뉘어지고 말이죠. 또 거기서 나오는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감을 나온 사람들 중에 무슨 대단한 재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좀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을 때 개인의 어떤 어려움은 물론이고요. 어떤 가정적으로도 아주 파경으로 가는 그런 그 상황을 많이 보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서울에서도 교육감에 나왔던 분이 한 분이 그런 일을 겪고 있어요. 이 구속이 됐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그분이 무슨 뭐 파렴치한 일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선거법이라는 게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그 선거 과정에서 비용 지출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것.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늘 일부에서도 주장을 하지만 현재 아이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나 또 그 지역의 그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뭐 선생님들을 포함한 교육 공무원들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지역에 뭐 또 영향을 주는 뭐 하여튼 어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줄여서 선발하는 것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혀 그 교육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모든 시민들이 시장이나 도지사를 뽑듯이 하는 것도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도 그게 그나마 가장 민의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제도라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나면 판판이 이런 불합리한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개인의 인신구속까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 사실 교육감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별로 드물잖아요. 물론 요즘 뭐 성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벌써 교육감을 두 번이나 하고 지방입니다만 뭐 나라에서 주도하는 어떤 그런 국가교육회의인가요? 거기에 뭐 추천이 됐느니 그래서 막 이렇게 또 시끄러운 것도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어찌 보면 개인의 문제고요. 이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좌파, 우파, 패가 나뉘어지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을 올바로 길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민족과 우리 국가의 명운이 밝은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좌지우지 되는 게 바로 교육에 의해서는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전시에도 결국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국의 아버지라고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신 정책 중에도 보면은 전쟁 중에도 인재는 길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학도 의용군도 대학생은 뽑아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도 의용군으로 희생된 분들이 전부 다 중고생들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은 희생을 치렀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결국 국가를 위해서는 이미 어떤 그 고급 인력으로 커갈 수 있는 대학생들은 제외시켜 놓자라는 그런 정책이 깔려 있었더라고요. 자, 그것은 뭐 다시 이제 좀 빗나간 얘기니까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교육감 선거에 나갔다가 돈을 많이 탕진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개인의 어떤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구속까지 되고 어떤 형사적인 그런 벌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한 시도의 교육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의 교육을 총괄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던 정말 교육자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돼서 결국 교도소에 갇힌다. 이게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보존을 받은 분들도요. 유권자의 15% 이상을 득표하면은
그 유효투표였어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자기가 쓴 돈 100%를 준다 그랬는데 실제 100%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보존을 받은 경우에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선거법에 걸리면 그것을 다시 이게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서울에도 몇 번 있었는데요. 그걸 제대로 갚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부교육감으로서 또 권한대행까지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이전에 내 앞에 모시던 교육감부터도 그렇고요. 그 양반도 결국 잘못돼서 교도소까지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갚지 않아요. 그 앞에 되지 못했던 사람도 결국 보전을 받았던 나중에 선거법에 걸려서 문제가 됐는데 결국 갚지 않습니다. 이 징수는 어떻게 하냐면 교육청이 힘이 없으니까 말이죠. 결국은 이제 선관위에서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국세청에서 그 사람의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좀 일정 부분씩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내게 하거든요. 한 번에 못 내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갚는 사람이 없고 이제는 다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재산을 자기의 배우자나 다른 쪽으로 다 돌려놓고 자기 이름으로도 잘 두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아마추어죠. 이 판에서는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떼어먹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잘못되면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고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랐던 자식, 그것도 배우자, 또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모두 먹고 살 일도 먹고 살 길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서울에 그 출마해서 어,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 보수라고 하는 쪽에 서 있던 분인데요. 단일화가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분은 보전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대학 교수 하시고 덕망이 있었다고 소문이 났던 분인데 뭐가 잘못돼서 구속이 됐다는 거 보니까 또 거기에 무슨 선거 사무를 보던 사람까지 함께 구속이 됐다래요. 세 명이나.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분은 보전도 받은 게 없는데 돈을 잘못 썼다 해서 더구나 또 아예 그냥 떨어진 분인데 당선된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구속을 하는 걸 보고 선거법이 그만큼 추상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도 있겠지만 이 제도는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의에서 꼭 뽑으려면 뭐좀 방식을 좀 바꾸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초중등 교육에 이해관계가 있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 학부모나 또 교원, 공무원 그리고 또 직원들 이런 분들이 나서서 뽑는다든가 줄인다는 거죠 규모를. 그리고 완전 공영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후보자들이 돈 한 푼이라도 쓰면 바로 그냥 실격시켜버리는 그렇게 엄하게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을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이게 실현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선거 때만 되면 좌다 우다 나눠지는 거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다. 사실은 좌우가 어디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출마 의견을 냈을 때 이제 보수 쪽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속하니까 이렇게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저도 흔쾌히 좋다. 누가 돼도 무슨 상관 있냐. 잘 되면 된다. 저는 끝까지 이렇게 해서 완주를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할 말은 많죠. 근데 이제 지나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예비 후보를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를 하자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돈을 쓰면요 단일화는 안 됩니다. 근데 제 말대로 됐잖아요. 결국은 저는 그래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돈 1,000만 원 내면 되니까 아주 영원인 통장까지 만들어야 돼. 다 해놨거든요. 선관위에 확인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같이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후보자들 중에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사무소를 내고 막 그냥 그 사무실을 뭐 꾸민 거를 사진을 올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뭐 변호사 뭐 이렇게 전문가들을 이렇게 물론 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직원 그 선거 사무원으로 쓰고 말이죠. 이렇게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네들이 얼마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바 아니지만 돈을 쓰게 되면 결국은 돈을 쌓아놓은 걸 쓰고 그러면 나는 요 정도 선에서 하고 누군가 잘 되면 좋아. 그리고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 사람 치고 난 돈 그렇게 많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거나 또는 무슨 빚을 얻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고 나면 결국 끝까지 가야 15%를 받아서 보전을 받아야 그걸 갚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이제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매일 그냥 언약하고 난 지금도 참 얼굴이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 단일화가 안 되면 어느 그 이봉규 TV라고 유튜브에서
단일화는 데는 서울에 살지 못한다 해서 내가 난 그때 단일화 되는 줄 알았어요. 하도 여러 번, 그 후보자들끼리 언약을 했길래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내 서울을 떠나겠다. 근데 말처럼 씨가 돼가지고 정말 저는 그 선거 이후에 서울 근교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손자 봐주는 것 때문에도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요즘 참 좋은 데 와서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약속대로 서울을 떠났어요. 안 되는 거는 뭐 제 책임은 아닙니다만 저는 분명히 단일화 하자고 했고 근데 결국은 돈을 쓰니까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비난을 해요 뒤에서 저 사람은 의지가 없다. 어, 예비후보도 등록하지 않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래요. 그런데 전 그럴 때마다 웃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틀렸구나.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돈 1,000만 원도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지. 그거 뭐냐 이게 그 단일화가 안 되면 뭐예요? 그냥 돈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의지가 강하다. 한번 해봐라. 결국 다 망했잖아요. 어? 결국은, 이번에 교육감 된, 조현 교육감, 서울 경우에 말이죠. 그냥, 그 양반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다 퍼센티지 나와요. 끝까지 가거든. 거기다 또 뭐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 또 하나 또 나와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한 뭐, 나오면 하여튼 5, 6%는 꼭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기 동네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니까 모르고 막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5%, 6%꼭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된 그 양반은 7%도 아마 잘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 나머지 두 사람은 뭐 보전은 받았어요. 20% 가까이 얻었으니까. 그 둘이 합치면 어, 교육감에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자 참 답답한 것은 꼭 자기로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양보를 해야죠. 근데 양보 못하는 게 뭐다? 바로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돈을 잘못 썼기 때문에 오늘 또 한 후보가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요. 이제 시한이 12월 1일인가 뭐 그 전까지죠 아마 선거법 그 적용되는 게 그 안에 또 서로 뭐 고발 고소가 있다고 들었으니까 또 어떤 분이 또 그의 영향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어, 또 이 선거 비용이라는 것이 잘못되거나 그러면요. 결국은 또 그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 교육에 써야 될 돈인데 그 교육청에서 내는 거예요. 또 선관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또 나 같은 사람이 안 갚아요. 안 갚으면 못 갚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갚을 수 있어도 안 갚을 거고 틀림없이. 그럼 결국은 교육을 총괄하겠다고 하는 자기가 최고의 인격자인 것처럼 이렇게 나서서 자기 피아를 하던 사람이 결국 아이들에 들어갈 돈을 그냥 편취하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뭐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육청에 써야 될 돈을 결국 날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분들은 이제 잘 그거를 참아내고 뭔가 좋게 이렇게 좀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도 이거 좀 걱정도 되고요.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감 선거 제도는 좀 제발 좀 정치권에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좀 손을 봐라. 뭐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하든지 그럼 정당의 보호라도 받잖아요. 그죠? 뭐 법률적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행 제도는 이건 완전히 오롯이 그 후보 본인 혼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아닌 거다. 뭐 재벌집 아들이 아니고서야 결국 서울의 경우에 한 뭐 4, 50억을 어서 돌려대겠습니까? 집 다 팔아가지고 가족들 길가에 앉히지 않는 한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자니까 받지 말아야 될 돈도 받을 되겠다는 어떤 유혹도 올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선거제도는 반드시 좀 정치권에서 손을 봐서 이렇게 간선으로 가든지 이제는 민도가 높아졌으니까요. 꼭 직선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말씀드리지만은 뭐 보수가 되든 이 좌파는 항상 보면 단일화가 잘 됩니다. 누구로 되든 간에 꼭 되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자기로 돼야 되니까. 벌써 이미 그 자체가 교육감으로서의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렇게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되면 어떠냐라는 그런 큰 마음으로 가야지. 처음에 그냥 약속을 하고 아마 우리 지난번에도 한 5번은 약속을 했을걸요. 그래 끝내 가서는 전부 다 지르다 돼야 돼. 지랄해서 미안합니다만 자기로 돼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소화병적인 그런 생각. 어쩌면 제정신이 아니죠. 약간 좀 정신이 좀, 좀 어디 나간 사람이죠.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정상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꼭 보수가 교육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자기를 던질 줄 알아야죠.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들 잘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다 잃고 또 그중에 보전도 못 받은 사람은 저렇게 예? 결국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은 참 착잡하고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그 선거가 또 있겠죠? 고쳐지지 않으면 그럴 때는 차라리 단일화는 이런 말을 꺼내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좌우를 나뉘지 말고 학생을 위하는 것. 나는 학생파다. 무슨 뭐 좌파우파 이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심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굳이 단일화를 하려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처럼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에 아주 페어플레이에서 딱뭐 여론조사를 하든 아니 가위바위보를 하든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서 선거에 임하고 또 그 사람을 도와서 같이 서울 교육을 또는 각 시도의 교육을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육감 되는 것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뭐 그거는 신만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현상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같이 한번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싶어서 오늘은 별로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